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은 교통법규 중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여러분과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목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에 총칙이 나와 있고요. 5장과 6장에 보칙과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법령이 기본적으로 1장에 총칙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의 벌칙, 마지막 전장의 보칙, 이게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통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장에는 철도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그 다음에 3장은 철도 안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3장에 나와 있고요. 4장은 철도 산업 구조 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4장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총칙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우선 구성 내용은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1조의 목적이 나와 있고, 2조에는 적용 범위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조 용어의 정의, 요 세 개만 총칙에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총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의 목적입니다. 법의 목적은 우선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거예요. 경쟁력. 그리고 발전 기반을 갖다가 잘 조성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산업의 효율성, 철도 산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향상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실상은 효율성과 공익성을 같이 높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반비례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여하튼 이 법에서는 효율성도 높이고 공익성도 같이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조는 이 법에 대한 적용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은 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아까 우리가 6장까지 되어 있는데 2장에 대한 규정만 모든 철도에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고속철도건설공단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하는 관리철도. 지금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이 법이 2장을 제외하고서 적용이 되고, 2장은 물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도 해당이 되지만 다른 철도도 같이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을 2조에 담고 있습니다. 자, 3조를 보겠습니다. 3조가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철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철도안전법에도 나와 있고, 철도건설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철도는 우선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이제 교통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의 경우는 철도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철도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체계가 필요하죠. 이런 체계들이 누가 운영을 하나요?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결국은 시설과 차량과 시스템, 결국은 이제 사람인 것이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게 잘 융합이 돼서 움직이는 운송 체계가 철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위
이 삼각이 잘 맞아야 되죠. 이게 이제 철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선로를 빼놓을 수 없죠. 선로는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닥의 레일을 가지고 뭐 선로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소랑설레가 맞는데 선로는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로는 우선 철도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운행하기 위한 궤도라는 용어가 있고 이를 받치는 노반이라는 용어가 있고 거기에 또는 공작물로 되어 있어요. 인공시설물. 이런 것들이 다 선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일반 그라운드, 노반뿐만이 아니라 터널, 교량, 전차 선로, 신호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선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차량. 철도 차량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이죠. 당연히 동력차, 객차, 화차 외에 특수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도 시설을 보겠습니다. 철도 시설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철도 시설을 살펴보면은 우선 선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로가 우선 나오고 역시설, 운영을 위한 건축물, 설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로 및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유치시설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하는 전기 전력 설비, 통신 설비, 신호, 열차 제어 설비, 그 다음에 노선 간 또 다른 교통과의 연계 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차 구획서부터 연계 운행을 하기 위한 시설들도 포함이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하드웨어인데 그거 말고도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연구를 하기 위한 시설도 포함돼요. 거기다가 교육시설까지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 건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설과 야적장, 그 다음에 장비 점검 수리를 하는 시설, 뭐 안내, 안전시설까지 전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적자원 외에는 차량을 제외하고선 다 시설이라고 보면 거의 맞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 시설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도 산업, 철도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도 산업은 말 그대로 일반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죠. 우리는 산업이라는 인더스트리를 잘 알고 있는데 철도도 이제 철도 산업이 되는 거죠. 운송, 시설, 차량과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산업, 그 밖에 이 철도 이용, 뭐 개발 등등과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철도 산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운영이 있어요. 철도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승객이나 화물을 우리가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가 있느냐? 여객과 화물의 운송. 이게 철도 운영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비하고 운행 관리, 열차 운행 관리하는 것도 철도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나 차량 및 철도 부지를 활용한 부대 시설 사업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울 역사나 이게 큰 역사 같은 데 보면은, 민간 자본까지 같이 들어와서 부대 사업을 같이 펼치고 있죠. 이렇게 부대 사업까지 포함해서 철도 운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시설의 건설. 철도 시설의 건설은 뭐 새로 신설을 하거나 기존 이제 낙후된 시설을 갖다가 개량하거나 뭐 전철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을
전철화를 한다든가, 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성능의 기능 향상을 위한 계량을 포함해서 건설로 다 포함시킨다. 따로 계량을 놓지 않고 건설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또한 시설의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성능 향상까지 다 해서 이 점검하고 보수하고 개량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지보수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PSC라고 이제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익 서비스. PSO, 퍼블릭 서비스까지죠. 이 퍼블릭 서비스가 공익 서비스입니다. 퍼블릭 서비스가 공익 서비스에 PSO까지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그런 어떤 의무나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건 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 갖다가 PSO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약어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익 서비스는 영리 목적 외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어떤 국민의 생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어떤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공익 서비스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철도 서비스가 공익 서비스다. 이렇게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 시설 관리자, 철도 시설 관리자입니다. 철도 시설 관리자는 우선 첫 번째 관리청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법에는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이 되고요. 국가철도공단, 또 시설 관리권을 설정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상기자로부터 대행이나 위임을 위탁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철도 시설 관리자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관리자 밑에 철도 운영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철도는 한국철도공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줬죠. 여기 이제 철도 운영자의 철도공사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수소 SR이 있죠. 우리가 이제 거기도 이제 철도 운영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철도 운영자는 철도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용어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 자, 2장 철도 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을 같이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장에 대해서는 모든 철도에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서. 그래서 모든 철도는 이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냐? 우선 1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1절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2절이 또 있죠. 1절과 2절로 이 2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 우선 이 산업 발전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기본 방향이 4조에 나와 있고, 철도 산업 발전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조에 철도 산업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2절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할 텐데, 간략히 먼저 살펴보면은 2절은 여기서 보면은 철도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철도에 적용하는 거니까 육성이 철도 산업 전반에 다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는 투자, 교육, 그 다음에 기술진흥, 그 다음에 정보화,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2절은 다음
차시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시책 기본 방향입니다. 시책의 기본 방향 4조의 시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국가는 철도 산업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목적. 이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의 목적에 나와 있는 효율성과 공익적을 같이 향상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방향도 효율성과 공익성 기능을 다 같이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정한 철도 수송 분담의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확보하고 발전을 꾀하는 시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 시책과 투자, 안전 등 효율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과 이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는 근거를 시책 기본 방향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5조를 보겠습니다. 5조는 철도 산업 발전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국토교통부. 이제 국토부로 이제 하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으니까. 국토부 장관은 철도 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이 철도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법 조항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1부터 8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뭐 이 재원 문제, 인력 문제, 시설 문제, 기술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뭐 우선 기본 방향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건과 동향 이런 걸 파악을 해야지만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건설, 유지 보수에 대한 재원 마련, 재원 확보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 간의 어떤 연계, 수송, 뭐 이런 조정 이런 것들도 같이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또 중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또 기술 개발 이런 거는 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안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철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이 기본 계획 안에 넣어서 이제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이제 심의하고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계획은 국가기관교통망 계획. 이게 철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이라는 것은 도로교통서부터 포함된 거대한 교통계획이죠. 국가교통계획이죠. 그리고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교통시설 투자계획, 또 그 다음에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이런 계획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독특하게 따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가기관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잘 조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은 기본 계획은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뭐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은 또 제외한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럼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데, 통상 그 계획들은 한 10%를 가지고 따집니다. 100분의 10.
규모의 100분의 10인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100분의 1, 1%만 들어와 있어요. 요게 좀 특이합니다. 또 투자 비용도 1%. 요게 좀 특이한 거니까 요거를 먼저 교통안전법을 학습하신 분들은 10%였는데 경미한 사항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산업발전법에서는 1%. 그 다음에 투자사업 기간의 2년 내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약간 다른 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뭐 당연히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은 모든 기본 계획은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5년 계획을 한꺼번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잘라서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꾸려서 이 기본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행 계획을 철도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하느냐? 관계행정기관장이 수립해서 계획과 추진 실적을 장관한테 제출을 하는데 언제 이 시행계획 연도별 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제출을 하고 언제 실적을 제출하는지를 요 밑에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당연도 시행계획을 전년 11월 말 우리가 이제 지역 교통안전법하고 자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이 철도산업법에서는 아까 이제 10%가 뭐 1%하고 좀 차이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상 이제 10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법에서는 11월 말이에요. 그거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을 통상 이건 2월 말로 다 동일합니다. 거의 추진 실적은 2월 말로 2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